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가 되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이제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알아갈 건데요. 자, 오늘 할 내용이 많아. 잘 들어줘야 돼요. 자, 극대, 극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필요한데, 이 정의를 쌤이,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연속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색다르게 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분류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극대, 극소를.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극대가 뭐냐? 극소가 뭐냐?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그때 그 어떤 점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뭔가를 만족하면은 그 지점이 극대가 되는 거고, 또 뭔가 부등식 값을 만족하면은 극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되게 널찍한 구간이 아니라 얘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충분히 작은 구간. 그러니까 이제 쌤이랑 극대극소 볼 때 되게 그 점을 포함한 곳에서 작은 구간에서만 고민을 해줄 거야. 됐지? 그 구간에서 첫 번째로 그 주변에 있는 임의에 있는 함수값보다 FA가 가장 크다면, 알겠지? 지금 이 말인즉슨 그 주변에 있는 값보다는 A에서 값이 제일 무엇하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큰 상황이라면 X는 A에서 극대다. 가장 크니까 대.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때 여기 나오는 FA 값을 갖다가 우리가 극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되겠니? 어떤 구간에서 가장 큰 값, 그걸 갖다가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구간이 충분히 무엇한 구간? 작은 구간. 알겠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속인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래프 중에서 여기 지점을 쌤이 A라고 하면 요 A라는 지점에서 극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열린 구간이거든, 열린 구간. 그럼 요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아주 작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이니? 요렇게 보자. 그래프. 자, 여기 A. 자, 여기 점이 있어.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일 때 가장 큽니까? A일 때 가장 크잖아, 그치? 요 주변에 있는 값들은 A라는 이 지점에서 이 함수값보다는 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극대다라고 볼 수 있고,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반대인 거야. fx가 그 지점에 있는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그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그치? 그 최소가 될 때 이 지점에서 무엇이 되냐면 극소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하는 요 값을 갖다가 여러분들 극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작년에도 내신에서 이제 또 나왔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는 게. 그리고 이 표현도 이제 점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이게 불과 한 3, 4년 전까지에서는 이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어. 정확한 의미가 이건데 조금 애매한 그 연속인 상태에서 그 극대극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에 나왔었고요. 이런 내용은 안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연습하기 위해서 쌤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놨고요. 요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알겠지? 자, A부터 H 중에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A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자, 요런 상황일 때 이 지점에서 A는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알아보자. 자, 봤을 때 너네 뭐 같니? 일단 요 점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작은 구간을 너네 나름대로 잘라놓고
그 중에서 가장 이 값이 큰지 작은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크거나 근데 같다, 요 같다 들어가는 거 생각해주고, 그럼 요 지점에서 얘가 가장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B 지점은 뭐라고 보면 될까? 요걸 가지고 있는 충분히 작은 구간 안에서 이 값이 제일 무엇합니까? 작지, 그치? 다른 값들이 이거보다 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함수값이. 그럼 요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점은 되게 갑자기 꺾였지, 그치?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인데, 극대극소는 미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극대극소의 정의는 딱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극소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물론 미분인 상황에서 뭔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같아? 뭐가 될까요? 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충분히 작은 구간 안에서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봐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긴 뭘까? 여기는 뭐가 될까? 이런 구간을 본다면 일단 얘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니? 그건 안 되지, 그치? 근데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니? 작다라고는 할 수 있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값들도 같이 작은 거잖아. 그 여기 주변에 있는 값들이 FD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잖아. 주변에 있는 값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는 무슨 값이 되는 거야? 무슨 값? 속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상수함수가 되는 요 지점은 요렇게 잘라본다면 얘는 뭐가 될까? 요 주변에 있는 값들이 요 이인 값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맞지? 크진 않지만 같은 건 맞잖아. 그지? 오케이?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지점은 극대이면서 극소도 될 수 있는 점인 거야. 알겠지? 되게 독특한 점입니다.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될 수 있다. 됐죠? 자, 요 점은 무슨 점이 될까? 극대일까? 극소일까? 극소가 됐어요. 자, 요 점은 무슨 점이 될까? 요거를 포함한 충분히 작은 구간을 봐. 이 점이 가장 무엇한 거니? 큰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요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지점에서 얘는 뭐가 될까? 생각해봐. 뭐가 될까? 극값이 될 수 없어요. 여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봐봐. 얘보다는 여기 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 아니지? 그지? 근데 요 밑에 있는 값들이 얘보다 또 더 작잖아. 얘가 제일 작은 것도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야. 근데 쌤이 여기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바꿔볼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가면 얘는 요 지점에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극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극대 극소에 대한 의미 알아보시겠죠? 그리고 요 기호 표현도 가끔 나오고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대 극소 판단하려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작은 구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연속인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극대극소를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제는 극대극소에 대한 내용을 연속인 상황이라고 놓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쌤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새로운 내용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이 개념이 바뀐 지.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좀 이제 미분이랑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자, 연속일 때 이제 극대되는 게 뭐냐? 그냥 방금 여러분들 이제 부등식 만족하는 그 극대되는 값을 정의로 배웠잖아. 그치? 그거를 연속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상황. 자, 여기를 A라고 해볼게. 됐지? 그럼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니? 극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극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가감소랑 연관지어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잘 봐. 연속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는 순간을 극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기본적인 아까 배웠던 내용에 연속이라는 상황이 추가된다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무엇 하다가 무엇으로 돌아서면 극대인 지점이다.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면 극대가 된다. 알겠지? 그럼 극대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걸 생각을 할 건데 극대가 되려면 연속일 때야 증가를 해야 되죠. 여러분 증가를 하면은 f'x 부호가 어떻게 됐었죠? f'x가 0보다 컸었지, 그치? 그지? 여기는 이제 딱 증가하는 상황만 보는 거라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감소하니까 f'x가 0보다 무엇합니까? 작은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극대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f'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만약에 미분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세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 조건이 들어갈 때야. 그때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니까 f'x가 0보다 크다가 f'x가 0보다 작다라고 돌아서려면 f'x가 몇인 지점을 통과해야 되겠니? 0인 지점을 통과해야 돼. 그게 바로 극대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잖아. 그치? 미분 가능할 때는 요게 f'a가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f' 값 0 되는 값을 찾으면 돼. 좌우에서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극소는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극소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감소하다가 뭐로 하는 부분? 증가로 돌아서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지. f'x가 0보다 무엇하는 거야? 작다가 f'x가 0보다 무엇하면? 큰 부분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 무엇이 된다? 극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분 가능하다면 그럼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극대 극소 값을 찾으려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지점에서 얼마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내용 하나를 적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x가 a인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됐지?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고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서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 값이 얼마나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f'a가 무엇이다? 0이다 라는 내용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 그 3차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x세제곱 그래프를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해되겠니? 자, 이때 요 0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0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요걸 만족한다라고 해서 극값이다? 이거는 아니야, 알겠지?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f'a가 0이 된다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집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극대극소가 뭔지 아까 처음에 개념 받고 미분 가능한 이런 연속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극대극소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통해서 우리 이제 증감표 그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증가, 감소, 증감표,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극값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여러분 아까 극값이 되려면 f' 값이 뭐가 되는 지점이 됐었죠? 0 되는 지점이 됐었어. 그치?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수투 과정에서는요. 다항함수만 다루게 됩니다. 다항함수는 2차, 3차, 4차. 보통 3차, 4차를 다루게 되거든. 3차, 4차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서는 되게 다른 함수들도 다루고 이제 할 건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미분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보자. f' 값이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풀어줘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그니 뭐 또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증감표를 조금 귀찮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차, 4차 그래프 개형을 아예 외울 건데 오늘은 다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 2보다 큰 구간 잡아주시고요. f'x는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0이라는 값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해야 돼. 여기 사이에 적당한 값 뭐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해 보이나요? 0. 쌤은 0이 좋더라. 계산하기 편하지? 0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언급해드렸었죠. 여기 나오는 근이 중근이 아닌 이상 좌우로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면 여긴 플러스고 여긴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f'x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그 이후에서는 다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봐.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극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거지. 그 다음에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돌아서잖아. 그럼 요 지점에서는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쭉쭉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7이니까 0인가? 0이네? 0. 자, 2를 대입할까요? 2 대입하면 16, 12, 24,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인가요? 자, 쌤보다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쌤이 그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 4차 함수에 대해서 막 되게 더 형태를 더 알아보겠지만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요 정도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2, 얼마야? 2, 어우 너무 밑에 있다. 마이너스 27 대충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점 여기다 찍을게요. 자, 그럼 이 두 점이 극값인 거야. 극대값, 극소값인 거야.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기점으로 함수 그래프가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래프 그립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난번에 그려봤지만 뭐 직선으로 쭉 올리지 마시고요. 스무스하게 올라와 주세요. 알겠지? 자, 스무스하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되니까 0이 될 수 있도록 스무스하게 꺾어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요 지점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 스무스하게. 그럼 이제 요렇게 내려와서 다시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얘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느 정도 절편 같은 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y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요 정도를 마이너스 7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
그 방부등식에 활용해서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정도 표기는 해주는 게 좋다. 됐죠? 오케이.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뭐 극대극소값은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살펴보자. 쌤은 그래프를 이제 많이 그려보고 하니까 이제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는데 너네도 배우긴 배웠거든,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인데 뭐? 맞아,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둘 중 뭔지 모르겠어요. 우함수야. 그치? 오, 기억 좀 하네. 우함수입니다. 짝수차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 풀 때 눈에 들어와야 돼. 알겠니? 우함수, 계함수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그려질 때 누구 대칭처럼 그려지게 되겠다? Y축 대칭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조금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극각 같은 것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해놓고 판단합시다. 자, 아이고 3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아, 그래도 뭐 어렵진 않네요. 그죠? 4로 나누고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가 0이랑 뿔마 1이 나온다. 그지? 좌우 대칭적으로 나와지고, 자, 처음이니까 증간표 해야 돼요. x, f 프라임 x, fx,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0, 땡땡땡, 1, 땡땡땡. 역시 중근이 없으니까 우리가 f 프라임 x의 부호를 결정할 때는 하나만 확인해봐 주면 될 것 같아. 100 넣을까? 100 넣으면 양수죠? 그지? 100 넣으면 양수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뿔, 순서대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될 거야. 자, 얘들 요거 한 번만 대답해 봐봐. 감소하다 증가니까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이렇게 되겠죠. 자, 함수값 빠르게 판단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1이고, 얘들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에요. 그죠? 뭐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0 넣으면 2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 함수값, 이 극값이 되는 것들부터 먼저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가다가 꺾이고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찍어주시고요. 0,2를 찍어주시고요. 1,1을 찍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프 그려보자. 1보다 직전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을 거잖아. 그치? 내려오다가 요 점이 되는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울기 0 만들어주고 다시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기울기가 0이 돼서 스무스하게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W 형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제 계속 밥 먹듯이 그릴 거야. 자, 넘어갑시다.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함수식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갖다가 뒤에서 알려주는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이제 푸는 건데,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고 우리가 함수값 몇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1에서 극소값 얼마를 갖는데? 마이너스 4를 갖는데지?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F1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얘들 필기 잠깐만. 요거 파악부터 하고 마무리하자. 뭘 파악할 거냐면, 야, 1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니, 지금? 극소값이야. 우리가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은 미분했을 때 뭐 되게 하는 값이었었니? 0 되게 하는 값이었어.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F'1은 0을 만족했던 거죠. 1에서 극값을 가졌으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봐봐. 몇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2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이 2라는 값이 F'X는 0의 근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F'E도 얼마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A, B, C 모르는 거 3개 있고 조건도 3개 있으니까 뭐 무난하게 풀 수 있겠지?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6x제곱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들 이거는 뭐 이런 개념으로 풀 수도 있지. 얘네를 갖다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얘가 이거 넣어서 0이고 요거 넣어서 0이라는 것은 근이라는 거잖아. 두근. 그지? F'X는 0의 두근인 거야. 그러니까 근각예수의 관계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연립할래? 근각예수의 관계 쓸래? 오케이, 근각예수의 관계 씁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두근의 합이 되겠지. 1이랑 2 더하면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가 3이려면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분의 b죠. 얘가 2가 나와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왜? 합 쓸 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가 플러스군요. 그지? 그럼 여기 a가 플러스 9다 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a, b 값은 결정이 됐어. 9랑 마이너스 12가 결정이 됐고,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1 집어넣어 봐봐. 마이 뿔고 마 12 마이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계산이 얼마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 넘어 5 c는 얼마? 1 요렇게 나와지는 거 맞죠? 오케이, 요렇게 되겠다. 자, 문제에서 그냥 a, b, c 값 구하라고 한 거 맞죠? 이렇게 풀어놓고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구나. 자, 극대값을 구하자. 극대값은 그냥 단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아까 2에서 극대값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F2가 극대값이 되겠고요. 자, 계산을 하자. 뭐 묶으려면 안 돼. 4, 9,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나와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2번에서는 조건이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극소값이 얼마래요? 5래요. 그랬을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언제 극소를 갖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미분해서 어떤 지점에서 극소가 되고 어떤 지점에서 극다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분을 할 거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의외로 이거는 이제 미분을 하니까 저 미지수가 관련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x는 0 또는 2가 되거든. 이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증간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몇 강이 지나고 나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간단히 맛배기로 하자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다음 시간에 익힐 거야. 알겠니?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 3차 함수이고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진 않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극값을 가지는 지점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두 군데가 뭐 또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0 또는 2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0에서 극대였고 2에서 극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안 돼. 다음 시간에. 자, 오늘은 증간표 할 거야. 조금 귀찮지만 0, 2, 땡땡땡 F'X, Fx 빠르게 하자. 자, 6일 땐 0이고요. 1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겠지? 1 넣으면 3 빼기 6이니까 뭡니까? 음수. 좌우로 부호가 바뀌어. 증가, 감소,
증가. 얼마 안 걸리지. 그치? 얘들아. 그럼 어디에서 극소가 되니? 2에서 극소가 아까 극소값 얼마라고 알려줬어? 5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즉 F2가 5라는 게 지금 성립돼야 돼요. 요거 풀자. 2를 대입해볼까? 8-12 플러스 A가 5가 되니까 A는 9가 나와집니다. 그럼 A에다가는 이제 9를 대입을 해주고 문제에서 극대값 찾으라고 했죠? 극대값은 F 얼마? 0이야. 그럼 뭐 얘는 그냥 바로 얼마입니까? 9. 요렇게 나와집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이제 식이 다른 식과 이제 연관되어서 이제 나와지는 형태인데 뭐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살펴보자. gx가 지금 fx 자체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몇 차식과 여기 2차식이 이렇게 곱해진 게 gx라는 거야. 이때 gx에 대한 힌트가 뭔지 보고 저기에 힌트를 한번 뽑아 봅시다. gx가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데 그러면 g 몇이 몇이다 라는 것과 뭐가 무엇이다 라는 걸 쓸 수 있을까? g2가 32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2에서 극대니까 g'2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f'2라는 값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식이 이건데 G'도 연관성이 있고 F'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식 자체를 갖다 일단 미분해서 프라임의 꼴을 한번 끌어내보자. 알겠지? 자, 얘를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해 줄 거야. 그러면 G'X는 이거 곱미분해야 되는 거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 곱하기 FX 더하기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f 프라임 얼마? x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어. 자, 이때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제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치? 바로 가자. 뭘 원해? f 프라임이. 그럼 여기 식의 값에 x에다 얼마를 넣어봐야 되겠니? 2를 넣어야 f 프라임 2라는 꼴이 나오고 g 프라임 2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쭉쭉 쓴다. x에다 2를 넣으면 g'2는 얼마야? 6 f2 더하기 8 f'2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간단하죠? g'2는 우리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f2만 구하면 끝나네. 근데 f2를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g2가 얼마인 걸 알고 있었어요. 32. 그러니까 요 기존의 식의 x값을 한번 x값에 2를 넣어서 뭔가 힌트를 또 끌어내야 되겠다. g2는 8f2야. 그럼 얘가 32니까 f2의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럼 다 끝났어. 마무리한다. 얘는 0이고 F2는 얘가 4니까 24 플러스 8 F'2 F'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넘어갈게요. 자, 4번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살짝씩 응용되고 3차, 4차 함수 그래프가 가진 어떤 특징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뒤에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한번 들어는 봐봐. 자, 1번입니다.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알겠지?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뭡니까? 1이지, 그치? 양수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다음 시간 배울 건데 그래프 개형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프가 이거 말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걸 배우긴 할 거야. 근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벌어지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러분들 X축에 접한다라는 건 뭐 2차 함수 같은 거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돼야 접하는 그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그럼 쌤이 이제 그려놓은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지금 저기서 이제 꺾여지는 부분에서 X축이 있어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겠네. 받아들여지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래프에서 접하려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접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러면 여기에서 지금 접한 거야. 이해하셨죠? 아니면은 요 극값되는 지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X축이 있어서 그래프가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을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접하려면, 봐봐. 얘들아, 요 지점은 뭐가 되는 지점이야? 극대가 되는 지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이 몇이 되면 될까? 이게 X축이면 함수값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치? 극대값이 0이 되던가, 또는 요 지점은 무슨 지점이야? 극소인 지점이지, 그치? 극소값이 뭐가 돼도 될까? 0이 돼도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값이 0이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극값을 갖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를 미분해서 찾아갑시다. y'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3으로 나눠주시고요. 방정식 풀어주면 x값은 뭐 또는 뭐 나와? 1 또는 3이 나와지겠지. 그러니까 1 또는 3에서 극값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또 증간표 그려야 되는 거야. 원래 문제 풀려면 밑에 이제 책에서도 보면 증간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생략할게요, 알겠죠? 1에서 3에서 극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극값. 그럼 결국은 F1이 무엇이던가 0이던가 또는 F 얼마가 3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다 1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봐봐. 1 대입하면 10 빼기 6이니까 K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네. K 값은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와지고요. 3을 대입하자. 27 마이너스 6, 9, 54 K밖에 안 남네. 그지? 그럼 여기서는 K가 그냥 얼마인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족하는 K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당장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너무 연연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잘 안 된다면 뭘 표현해 놓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니? 증간표. 알겠지? 아직까지는 증간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증간표 그려야 되니까 그걸 뭐 안 그린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2번 풀어볼게요. 2번은 쌤이 아무것도 안 적었어. 문제 읽어보면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거야. 자, 보겠습니다.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럼 무조건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래프를. 알겠지? 자, 다음 시간이면 익숙해질 거야. 근데 얘가 1이라는 값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요 지점이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죠? 그리고 얘들아, 2에서 x축과 뭐 한대요? 접한대. 그럼 보세요. x축과 접할 수 있는 것은, 접할 거는 아까 여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 누구에서 접한다라 했습니까? 2에서 접한다 했으니까 요 지점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1에서 접하는 거니까. 그럼 2에서 접하려면 요 지점이 x축과 접하는 지점이 돼야 되는 거고, 요 지점이 값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이러면 2라는 지점에서 접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접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지금 함수가 2라는 집이
지점이 접하는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fx가 0 되는 값인 거잖아. fx 0 되는 값인데 여러분들 이게 요 지점은 무슨 근인 지점으로 봐야 될까요? 중근인 지점으로 봐야 돼. 접하는 상황에서는 근이 중근이 나오는 상황에서 접하게 돼요. 오케이? 이런 개념이야. 그냥 2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해봐. 여러분들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있으면 이거 함수 그래프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아래로 볼록해서 요렇게 되면은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근인 겁니까? 중근인 거야. 중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알아가자. 접하는 지점에서의 그 값은 무슨 근이 된다? 중근이 된다. 만약에 이제 교점인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서 만나는 점은 그냥 한 개짜리 근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삼중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라는 값이 근이긴 근인데 포인트는 얘가 무슨 근이다? 중근이 된다. 그러면 fx의 형태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중근이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될까? x-2의 뭐?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얘가 3차 함수니까 뒤에 몇 차가 곱해지면 될까요? 1차인데 최고차 한계수 또 1차라고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뭐 문자 뭐 좋아하나요? k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됐지? 포인트는 이제 여기다 맞추면 될 것 같아. 1에서 극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f'1이 뭐가 돼야 될까요? 0이 된다라는 거 써주면 되겠지. f'1이 0이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 미분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놓고 할래? 아니면 그냥 전개하고 할래? 곱미분할까 그냥? 그래, 곱미분하자.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어차피 속미분해도 1이니까 곱할 건 없습니다. x 플러스 k 더하기 뒤에 거는 미분해봤자 그냥 이렇게 나와지겠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x-2로 묶어집니다. x-2로 묶고 2x 플러스 2k x-2 얘는 x-2에다가 3x 플러스 2k-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0 되게 하는 값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x는 뭐 또는 뭐가 나와집니까? 2 또는 여기서도 근이 나오지. 근이 뭐 나와지니? 마이너스 3분의 2k-2가 나와지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었지. f 얼마가 얼마 된다? 프라임 1이 0이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돼. 이해하죠? 아니면 그냥 뭐 요렇게 해도 돼. 그냥 요식 요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1 넣은 값이 얼마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해하셨나요? 뭐 그거는 여러분 이제 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얘가 얼마 되겠다? 1이 되겠다. 얘가 1이 되려면 뭐 단순히 이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 2k는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고요. 문제에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f4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f4의 값을 계산해주면 4를 대입해보자. 얼마야? 4 곱하기 4 대입하면 2분의 얼마? 7이니까 14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fx가 4차 함수로 나와 있고 가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f3을 구하려면 뭐 여기서 지금 모르는 미지수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속이 빵 뚫리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저런 게 나오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아. 그치? 자,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계속 나오네요. 원래 적분 쪽에 가서 이제 적분에 대한 뭐 어떤 특징을 얘기해 줄 때 우함수, 계함수를 보통 설명을 하는데 지금 모의고사 문제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알죠?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사라졌잖아. 무슨 함수야? 우함수. 그치? 우함수. 우함수가 가지는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죠? y축 대칭에다가 차수가 뭐로만 이루어져야 돼? 짝수차 함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fx는 x 4제곱에 이거 3차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마이너스 bx제곱에 1차도 필요 없는 거야. 플러스 6 이게 끝인 거야. fx는 결국 모르는 미지수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b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저 이제 b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극소값이 얼마다? 2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극소값. 자, 극소값 되는 지점 찾으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야 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2bx. 자, 요거 2로 나눠주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bx는 0을 풀어주면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어떻게 나와줘 지금? x값이 0이랑 뭐가 나오니? 뿔마 루트 2분의 얼마? b가 나와지겠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증간표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증간표를 표현을 하자. 알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다음 시간에 더 쉬워지는 거야, 문제가. 요거 한번 봐봐. 우함수잖아. 우함수인데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면 y축 기준으로 아까 이제 그려봤지만 이렇게 W 형태 그려집니다.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해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은 여기에서 극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p,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2분의 b가 된다는 걸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증간표 그리자. 이 문제는. 알겠지? 그래서 언제 극대 극소가 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증간표 나타내자. 자, 땡땡땡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 땡땡땡 0 땡땡땡 루트 2분의 b 땡땡땡 f 프라임 x fx 0 0 0이고 다행히 이제 중근 같은 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값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좌우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대입을 해볼래? 뭐를 대입해볼까? 지금 b가 0보다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대입해서 뭘 찾을 거야? 자, 얘보다는 큰 값을 생각해주면 되잖아. 얘보다 큰 값을 뭐로 생각해볼까? 루트 b가 더 크지 않니? 루트 b. 그지? 명백히 이건 루트 b가 더 크지? 그럼 루트 b를 여기다 넣어봐봐. 루트 b를 넣으면 어떻게 돼? 4b 루트 b 마이너스 2b 루트 b가 되겠네. 그럼 얘는 2b 루트 b니까 양수라는 게 보이죠? 지금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요렇게 대입하는 값이 좀 애매한 거야, 지금은. 그지? 하지만 다음 시간 되면 이거 의미가 없다. 오케이? 플러스. 그럼 여긴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바뀌는 거야. 중근 아닌 이상 바뀝니다. 자,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로 해서 아까 쌤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렸었던 W 형태의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얼추 이제 마무리 해보자. 그러면 극소값이 2랬잖아. 누구에서 극소예요? 요 놈에서 극소지, 극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돼야 돼? 2가 되는 거지. 결국 F에다가
루트 2분의 b를 넣은 값이 2가 된다라고 놓고 이제 저기 b 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식에다 넣는 거야. 요거 제곱하면 얼마니? 2분의 b지, 그치? 그걸 또 제곱해야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를 여기 적용하면 2분의 b제곱 플러스 6은 2다. 마이너스 여기 4를 곱해주면 b제곱에서 저기니까 마이너스 b제곱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데 4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6. 자, b제곱이 16 나와요. b는 양수를 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여기 4예요. 자, 뭘 원한다? F3의 값을 원한다. F3은 계산하면 되겠죠? 오, 제곱하면 81. 마이너스 4고 36 플러스 6이니까 51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뭐 증감표 했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 당황하지 않고 뭔가를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자, 오케이. 얼추 이제 우리 맛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다음 강의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 좀 복잡해지는 꼴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